반갑습니다. 토아타입니다. 2월 셋째 주 설 연휴가 껴가지고 그죠? 이틀밖에 거래일이 없었죠.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조금 상승이 나온 좀 색다른 또 어떤 그 업종 테마들이 있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이제 가져볼 만한 그런 테마주들일 것 같아요. 일단은 두 종목을 했습니다. 근데 또 겹쳐 있죠. 마지막 했던 두 종목은 오리엔트 전공과 아로마티카입니다. 그 직전에 여기 있죠. 그죠? 오리엔트 전공은 이날 그때 직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장 초반에 바로 그 기법대로 상한가 기법대로 왔다가 바로 목표가까지 12%인가 상승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한 상태였거든요. 참고로 이게 그 설 직전, 설 연휴 직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3일 연휴, 설 연휴가 있으니까 세계 경제, 미국 장 어떻게 될지 알고 그죠? 불안하잖아요. 굳이 불안함을 안고 명절 연휴를 보낼 필요는 없다 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연휴 끝나고 마지막 날 끝나고 목요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장이 괜찮았죠. 그래서 딱히 크게 어떤 하락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아침 8시에 이제 올려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죠.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은 이날 종가니까 바로 오전에 바로 하락을 조금 했었죠. 그래서 그냥 어제 종가 기준으로 표를 올려드렸고, 그죠? 바로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틀 만에 20몇 프로. 물론 이거를 다 먹지는 못합니다. 항상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여기 121선 보이시고 61선 보이죠. 근데 이런 역배열이 좀 진행 중인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면서도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또 관점을 말씀드리면 꽤 크게 이게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이재명 정치 인맥 테마 대장주였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 해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직전 영상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런 어떤 끼가 있는 종목. 그래서 상한가 기법대로 그리고 이날 종가가 또 상한가 기법에 해당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랬다가 기법대로 잘 가줬습니다. 그 다음이 아로마티카입니다. 아로마티카도 이날 그 장중에 또 상한가 기법대로 해서 목표가대로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날이 또 종가 기준으로 또 그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종가가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렇죠. 목요일에 바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내려와야지만 조금 더 하락을 해야지만 잡히는 거였는데 바로 내려왔었죠. 내려와가지고 이게 장 막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갈 때 장 막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전에 잡히는 것과 오후에 잡히는 거는 좀 다릅니다. 어떤 리스크가 좀 달라요. 오전에 잡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내가 기다렸던 가격에 오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눌림 매매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락했을 때 음봉에서 잡는 그런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오전장 하락이 가장 좋습니다. 통계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엄청난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오전장 하락이 좋고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오전장 하락이 확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쨌든 아로마티카는 장 막판에 내려왔어요. 여기서 내려오면 잡혔는데
이날 목요일이 지수가 엄청 강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막 거의 5%대 급등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수가 급등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는 이날 뭐 딱히 상승도 없이 그냥 장 막판에 꼬꾸라지길래 이거는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그 다음날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기법이 퍼펙트 기법입니다. 네, 퍼펙트 기법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감사회원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기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 3개월 동안 지금까지 12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이걸 하면서 단 한 번의 손절이 없었죠. 예. 그 비겼던 적은 있어요. 그죠? 예, 본탈로 마감했던 적은 있는데 손절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 기법 자체도 통계로 이렇게 보면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장 좋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티카도 일단 퍼펙트 기법이라서 성공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신규주잖아요. 예,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이 신규주가 약간 복불복이 많아요. 예, 진짜 한번 가면 강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번 떨어지면 반대로 또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신규주는. 그게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경계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하는 이유는 오리엔트 전공도 하고 아로마티카도 했던 이유는 상한가 기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상한가 기법은 확률이 90%보다도 높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로 치면, 그죠? 종목 선정을 제가 하고, 뭐 기법들은 다 있습니다. 상한가 기법은 6개나 됩니다. 네, 상한가 하나 가지고 기법을 6개를 제가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법들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 쓰고 있는 다른 기법들도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상한가 기법은 아니지만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이 기법에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강한 종목들만 잡는 기법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기법에 여기 있는 통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는 그런 어떤 기준과 뭐 그런 경험들 해서 하다 보니까 상한가 기법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실패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라고. 여기가 지금 우리 카페인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2월 20일이잖아요. 그죠? 2월 20일 장중 매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행 중인 종목, 오리엔트 전공, 아로마티카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로마티카는 이날 장 막판에 사주고 그 다음날 슈팅이 하루 만에 17%가 나왔죠.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추가 매수도 없이,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가 되는 것도 없이 그냥 매수가에서 바로 슈팅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줬습니다. 뭐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이런 걸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신이 아닌 이상 못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쫙 올라간 것 같아도 이렇게 그 분 차트로 보게 되면 이거 못 버티죠. 그죠? 여기서 이미 장 초반에 거의 9%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8% 이거 못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털리게 돼 있어요. 네, 결국은 올라가다가, 그죠? 3분봉이거든요. 그냥 왜 기다리고 있다가 장 초반부터 슈팅이 나온다라면 땡큐 하고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9분이잖아요. 그죠? 9분 여기까지 12분이거든요. 12분 요 안에 이제 더 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밀린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끊어야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걸 못 먹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를 버틴 그 사람들, 여기를 버틴 이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의 몫인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두 종목을 했는데 이거를 두 종목을 넣어보니까요. 딱 100번을 매매를 했습니다. 딱 100번을 했어요. 12월부터. 이건 감사 후원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했던 종목들이 12월부터 12월 23, 1월이 좀 많았죠. 40, 43. 그렇게 2월이 34번을 하면서 100번을 매매를 했습니다. 실시간 검증인 거죠. 100번을 매매했고 3일 상승폭 이거는 뭐 이미 1200% 넘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죠? 다른 데들 가면은 뭐 증권방송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한 달 누적 해가지고 막 200% 300%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몇천 프로 나옵니다. 겨우 D 플러스 매수 후에 3일 기준으로만 했어도 3개월 동안 1200%가 넘어가는데 한 달로만 해도 이렇게 넘게 가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라고 써놓은 거고, 일단 매매를 100번을 했습니다. 100번을 했는데 우리는 손절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수익은 난 거는 난 건데 저는 이거를 더 저는 뿌듯해하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손절을 우리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잃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네.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저는 되게 제가 너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은 뭐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한번 운 좋게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급등을 먹는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반대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마이너스 50% 있는데 한 방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점상 이걸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버티면 되겠지만 이렇게 큰 수익이 한 방에 큰 수익을 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작은 수익이지만 꾸준하게, 그죠?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면 결국은 여기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길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혹시나 시장이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하락은 반드시 나옵니다. 조정이 나올 때 덜 잃는 거죠.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요만큼 났다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덜 잃고 다시 또 벌고 또 덜 잃고 벌고 결국은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목표를 한 그 어떤 그 목표치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여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짧게 말씀드리면 실패한 사례에서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실패한 종목들 있죠. 실패한 기법들, 실패한 어떤 그 사례에서 반드시 내가 제외를 시켜야 될 그런 조건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거, 피해야 될 종목들, 그러니까 제외 조건을 말하는 건데 제외 조건을 만드실 때는요 굉장히 파고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파고들어서 그런 종목들은 제외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외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기법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제외 조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이제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시장이 좋아가지고 또 사기꾼들 또 대충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물론 저는 그분들보다는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이제 저는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 쪽인 거죠. 그쪽 편인데 뭐랄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봤어요. 또 유튜브로 봤는데 그래 성공하는 거는 저는 성공한 걸로 만들면요 100%짜리 기법들 100개를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200개를 넘게 연구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외를 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원의 기법 유료 강의를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제외 조건 얘기하는 애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가 대충 그리고 어설픕니다. 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언제 손절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뭐 이쯤에서 대충 뭐 추가 매수도 대충 이쯤에서 네. 손절은 언제 해야 되나요? 대충 이렇게 여기를 깨면 내려가면 뭐 대충 이쯤에서 대충이에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그 한 방으로 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걸 몇 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 일이니까 이제 시간이 꽤 됐으니까. 네, 이 기산텔레콤. 네, 이거를 그 당시에 기법을 예, 제가 들었었고 전에 들었었어요. 근데 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고 여기서 또 사고 막 무슨 뭐 종가 베팅을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죠. 네, 가는 종목이 잘 가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제외 조건을 달아야 되거든요. 이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강했던 그 인간도 당했어요. 네, 이거 그 인간도 여기서 거래 정지 먹었고요. 박살 났습니다. 네, 박살 났는데 그 인간은 강의를 했던 그 사람은 버텨요. 왜냐? 강의를 꽤 여러 번을 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억씩을 법니다. 1년에. 그럼 또 이렇게 박살이 나고 해도요. 예, 그냥 뭐 여기서 손절을 대충 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또 강의해가지고 몇 억을 벌면 돼요. 일도 타격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이 사람의 어떤 기법이란 거를 믿고 매매했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그냥 한 방에 그냥 골로 간 거죠. 여기서는 정지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HLB 생명과학이었나? 갑자기 이거를 점화한가를 맞았습니다. 네, 그냥 점화한가를 맞아요. 잠깐만요. 이 HLB 생명과학인지 하여튼 HLB였거든요. 제가 기억이 잘 지금. 이건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지인이 당해가지고 HLB 글로벌이었나? HLB 하여튼 이거 지금 보시면은 다 L 점화한가잖아요. 그죠? 다 점화한가 이거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이거 한 방에 그냥 끝난 거예요.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눈물 나는 얘기죠. 이거 당한 분들은요, 당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반드시 제외 조건을 달아야 돼요. 그리고 제외 조건을 달고요. 거기에 그 손절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함이 있어야 돼요. 디테일함이 없는 게 태반입니다. 거의 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그냥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건 D 플러스 3일 이내의 손절입니다. 그거는 손절하는 그냥 가장 첫 번째 그냥 기본 원칙인 거고, 그리고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정말 많습니다. 네. 제외를 해야 되는 어떤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매매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또 봐야 되는 그런 진짜 탁탁탁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디테일함이 정말 중요한 건데 대충이 너무 많아요. 정말 대충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샀죠. 그리고 점한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 무슨 뭐 많아요. 뭐 아시죠? 이게 5일선, 11선, 네, 여기 21선, 그 다음에 무슨 지표, 네, 엔벨로프, 뭐 많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사고 물리고 또 물렸는데 이걸 다 기법이라 얘기를 해요. 네, 다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 기법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고 결국은 점한가 여기서 털리잖아요. 네, 여기서 털리잖아요. 이게 그때 저거였었어요. 임상 무슨 FDA 승인 불발인가? 아마 HLB에 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났던.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끝난 거죠. 네. 근데 나중에 그 참 못된 인간이
자기는 나중에 뭐 어디선가 뭐 여기선가 뭐 손절을 했니 어쩌니 또 글까지 올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자기는 뭐 여기서 끊었다라는 둥 뭐. 왜냐하면 또 그 인간은 그 다음에 또 네, 강의를 했고 몇 억을 또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개인들만 네, 그렇게 크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법이라는 거를 배울 때는요, 성공한 걸 보면 안 돼요. 예, 제가 성공파리의 함정이라는 말을 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 네, 그 얘기를 제가 아마 영상에 있었을 겁니다. 영상 제목에다가 아마 써놨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아실 건데, 반드시 실패가 나온 그 사례에 집중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피하기 위해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거를 명확하게 네,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실행 방법까지 아주 디테일을 챙겨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은 주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항상 주시장에서 뭐 깡통을 차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그게 결국은 확률입니다. 네. 수학이에요. 그냥 학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번 샀다가 매매를 해가지고 20%가 수익이 났어요. 100만 원으로 120만 원이 됐겠죠, 그죠? 120만 원에 또 그러니까 됐어요. 20만 원 수익을 봐가지고 20%를. 근데 그 다음번 매매에서 또 마이너스 20%를 손실을 봅니다. 네, 뭐 보통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복불복 매매들을 많이 하시니까 감에 의존한 거. 그렇게 되면 120만 원에서 마이너스 20%는요. 100만 원 밑이에요. 네. 24만 원이잖아요. 또 원금이 96만 원이 됩니다. 다시 또 96만 원에 네, 20% 수익이 났다고 쳐요. 예, 그럼 또 120만 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또 그 다음 매매 20% 손절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게 시간이 계속 영원하다고 하면 빵원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깡통을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냥 확률과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가 알고 있는 뭐 매매법들, 배웠던 기법들, 그게 다 여기에 복불복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기산텔레콤, 그 다음에 HLB, 이렇게 큰 한방, 네, 항상 이 큰 한방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 한방에 또 큰 손실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좌는 이미 녹아 있죠. 그죠? 계좌는 정말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증발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시드머니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가려면은 몇백 프로가 뛰어야 되잖아요. 이거 가능성 없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낮으니까. 그것만 꼭 기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배우실 때는요. 뭐 어디에 닿고 무슨 선 정말 많이 쓰는데 어디에 닿고 뭐 성공이 나오고 이런 확률, 저도 지금 여기에 리뷰를 저는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100%예요. 단 한 종목도 빠진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처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이런 올라간 것만 보지 마시고요. 실패를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는지,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어떠한 종목들을 제외를 해야 되고 그 종목을 손절을 할 때 우리는 초보분들 많잖아요. 그죠? 주식 초보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100% 디테일하게 막 다 알려주지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지기도 하니까, 그래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매매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깡통을 안 차고 주시장에서 오랫동안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갑자기 뛴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빅텍은
전쟁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일명 이제 방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나라가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북한이라는 그죠. 네. 항상 어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 전쟁 위험이 항상 있는 나라. 네. 그래서 항상 좀 디스카운트를 당하는 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빅텍이 뛰기 시작합니다. 빅텍이 가장 이제 강하게 뛰었고 돈이 들어온 거고 여기에 방산에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항상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휴니드 네, 이렇게 네 종목이 원래 좀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뭔가 다시 이제 올라왔죠. 여기를 돌파를 첫 번째로 시도를 한 날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 올라왔죠 지금. 여기서 뭐 더 갔다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과 관련한 빅텍이 띈 이 섹터가 있잖아요, 그죠? 이 테마, 그 전쟁 관련 이런 쪽인데 뭐 이거는 지금 갑자기 뜬 거는 이란, 미국과 이란 그거예요. 예, 그 관련으로 뛰었고 그리고 요 근래 최근에 보면은 전 세계 이제 주요국들이 방산 쪽에 돈 많이 쓰고 있죠. 네. 뭔가가 이제 국가 어떤 안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뭔가 불안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결국은 주식은 돈이 움직이는 곳이고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네.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이 주식 지수라는 거는 전 세계의 어떤 6개월 뒤에 앞날을 미리 선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강하게 뛰는 어떤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려나 그런 어떤 예측이 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텍이 이제 강하게 뛴 거는 좀 불안해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미국과 그린란드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과 이제 EU죠. 유럽. 미국과 유럽이 또 갈등이 또 막 있고, 미국과 이란 지금 막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또 그게 중국과 연계돼 있죠.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을 더 크게 하게 됐으니까. 네. 다른 나라들과 다 끊기면서 그러면서 또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또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뭐가 되게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또 도널드 트럼프 얘가 또 관세도 막 주말 동안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다른 법을 또 끌고 와가지고 뭐 무역법 122조인가요? 뭘 끌고 와가지고 또 전 세계에 뭐 10%를 뭐 관세를 매기겠다 그랬다가 다시 또 오늘 오전에 보니까 15%로 올려가지고 서명을 했다, 막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달 내에 또 무슨 관세 나올 거다. 안 좋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엊그젠가요? 또 나온 게 무슨 미국에 엄청 큰 그 사모펀드 있잖아요. 펀드. 그게 또 무슨 영구 중단, 환매를 안 하겠다. 환매 영구 중단을 또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환매 중단을 한다는 얘기는 돌려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 위험한 거죠. 옛날에 그 2007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그때 시발점이 또 비슷했었어요. 무슨 뭐 BNP 파리바인가 뭐 다들 그 거기서도 펀드 환매 중단이 뜨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신용 경색 오고 막 이러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다 퍼져. 금융은요 얘네들이 엄청 촘촘하게 연결이 다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 하나 터지면요 그게 꼭 영향을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미칩니다. 그게 와요. 영향이 악영향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꼭대기에 있고 느낌이 비슷해요. 2007년에 2000 코스피가 2000 돌파했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났었거든요. 뭐 증권사 객장에서 막 박 터트리고 폭죽 터트리고 막 장난 아니었었는데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5,000이 넘어가고 이제 6,000 코스피가 6,00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조정이 나오는 낌새가 그런 어떤 뉴스들도 있지만 종목들에서도 그런 낌새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심을 놓고 볼 만한 게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가장 대장격으로 뛰어가지고 물론 퍼스텍도 있어요. 퍼스텍도 보시면은 돌파가 나왔죠. 여기 엄청 이런 차트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눌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공략을 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이
또 띄었던 게 있죠. 흥구석유. 얘는 유가 관련주입니다. 네, 유가 관련. 미국과 이란의 갈등 때문에 이제 또 유가가 뭐 13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얘네가 띄었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또 집단으로 움직이거든요. 흥구석유 차트 보시면 얘도 돌파가 나왔죠. 얘가 가장 항상 흥구석유가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이때 보이시나요? 네, 이때 보시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 따라 움직이는 게 한국석유. 네, 이번에 얘도 똑같이 굉장히 강하게 뛰었죠. 그 다음이 중앙에너비스입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게 흥구석유예요. 그래서 이 세 종목 또 띄었잖아요. 그럼 유가 쪽이 또 얘네들도 결국은 이렇게 또 파동을 또 그리려고 하나 보다. 이때처럼요. 네. 이때처럼 파동을 이렇게 또 그리게 되게 된다는 얘기는 유가가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유가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또 그런 어떤 갈등, 전 세계 그런 것들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흥구석유 보시면 들어온 돈이 돈 많이 들어오죠. 이날 하루 만에 들어온 게 얘는 4,400억이 들어왔어요. 하루 거래 대금이 엄청 큰 거죠. 그죠? 네. 얘는 거의 시장 주도주급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엄청나게 그죠? 엄청난 상승. 근데 이때 2024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에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흥구석유가 엄청 이렇게 크게 반등반등이 나왔죠. 그죠? 근데 24년에 지수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주 박살이 많이 났습니다. 아주 박살이. 그러니까 지수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유가 관련주,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방산주, 전쟁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이 그래서 얘네들 이제 관심 눌림이 나왔을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요. 빅텍 아까 방산주 그다음에 여기 유가 관련주 그다음에 또 있죠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있어요 뭐 GSE 대성에너지 이렇게 또 있는데 얘네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 좋은 거는 지수가 급락이 나오더라도요 급락이 나와도 얘네들은 갑니다. 약간 지수 인버스 느낌으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뭐 하여튼 뭐 세계 뭐가 안 좋을 때 얘네들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위험 해지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지수는 반드시 조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조정이 없이 가는 건 절대 없거든요. 얘기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 코스피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산이 높으면요. 높은 산은요. 골짜기도 깊어요. 네. 또 골짜기가 깊은 종목 산들은 당연히 산도 높고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이치인 거죠. 강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고점이냐? 이거는 결국은 어떤 저겁니다. 포모 현상,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뭔가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절 때도 얘기 뭐 많잖아요. 뭐 누군 얼마 벌었네, 누군 얼마 벌었네. 나만 못 벌었나? 그래서 주식에 1도 아무 관심이 없던 그 사람들도 이제 뛰어들게 되는 그 자리가 고점인 거고 거기서부터는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 조정이 무조건 안 오고 갈 리는 없어요. 그리고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하락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 파동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때 과연 아마도 요즘 등장하는 또 가짜들은 그때 이 하락 파동 때 또 골로 가는 그런 깡통차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관심 놓고 보는 게 갑자기 또 이쪽 이 생명 보험 쪽 있죠.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뭐 띄었다고는 하는데 동양생명부터 해가지고 동양생명은 여기를 그냥 첫 돌파가 나와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또 있습니다. 강하게 뛰는 종목들 여기 보시면은 한화생명, 근데 얘는 코스피 200이에요. 대형주란 얘기죠. 근데 자리가 굉장히 좋죠. 이런 종목 분명히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요. 시장의 하락과 함께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잡을 겁니다. 잠시만요.
네.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분명히 얘네들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똑같이 조정이 나올 거예요. 하락이. 그때 얘네들은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직전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직전에 강하게 뛴 종목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네. 그 저는 항상 여기다 저는 등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항상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최근에 강하게 뛴 종목들 위주로 해놓는 거고, 이 종목들이 잡히게 되면은 네, 시장의 하락과 함께 하락을 한 거라서 네, 그럴 때 분할 매수입니다. 항상 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이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네, 좋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동양생명 뭐 다 얘네 보시면 되시고, G2파워는 이제 원전 테마주입니다. 원전 테마주가 또 어제 굉장히 강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직전에 원전 테마 다 아시죠? 우리기술,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이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네, 우리기술 있고 보성파워텍, 그리고 G2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한신기계, 뭐 많죠. 여기 원전 관련주들. 보성파워텍도 상한가 나왔으니까 이 종목. 근데 좀 전에 제가 관심주로 해놓은 거는 G2파워입니다. 네, 얘는 원래 옛날에 이때 좀 대장격으로 좀 잘 움직였던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돌파가 나온 종목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왔을 때 네, 여기서 사기보다는, 여기서 사는 거는 단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는 거고, 네, 어떤 초보분들, 그다음에 좀 스윙으로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눌렸을 때, 그래서 시장의 하락과 함께 눌림이 남았을 때 또 여기서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매매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B라는 종목도 얘도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으니까 네, 눌림이 나왔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라제는 지금 눌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뭐 눌림이 나온 상태인데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얘는 뭐 손절가를 잡고 하시는 매매, 한번 이런 파동은 나올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네, 돌파했으니까. 네. 이 종목이 그 본탈로 마감을 했던 종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이쪽 이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강하게 뛸 만한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또 더 있어요. 뭐 그 시장 어떤 그 지수 인버스 종목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 종목들은 뭐 또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그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또 보시고 이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밑에서 기고 있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 뛸지 모르잖아요. 언제 뛸지 모르는데 몇 달 동안 이거 어떻게 버틸 거예요. 이럴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파동이 시작이 되는 나온 거를 확인을 하고 이때부터 관심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어떤 시간, 그런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그런 사기꾼들, 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잃지 않으려는 노력.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잃지 않고 있으면은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네. 잃지 않는 거에 노력,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좌는 시간이 지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불어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명예를 쫓고, 막 돈을 쫓고 그러지 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부와 명예는 따라오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너무 멀리 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토아타였습니다.